미국 SEC 쪽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솔라나 ETF 4개가요, 승인 결정에 연기가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SEC 쪽에서는 공공 의견을 좀 수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요, 20일 쉐어스코어, 이 솔라나 ETF, 비트와이즈 솔라나 ETF, 또 케이너리 솔라나 신탁, 바네크 솔라나 신탁 등 총 4개의 솔라나 기반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SEC는 이번 연기를 통해서 대중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SEC는 지난 5월 19일 공개한 문서를 통해서 해당 ETF 제안들에 대한 심사 절차 개시를 발표했고, 또 심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SEC가 관련 사안에 대해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공공 의견 수렴은요, SEC의 표준 ETF 평가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가 되겠고요. 관련 규정 변경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이번 연기 결정은 암호화폐 ETF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해온 SEC의 전례와 일치하기도 합니다. 솔라나 ETF 신청 현황과 주요 특징들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케이너리 캐피탈 그룹 LLC가 후원하는 케이너리 솔라나 신탁과 또 바네크 디지털 자산 LLC가 후원하는 바네크 솔라나 신탁은요, 21 쉐어스와 이 비트와이즈와 함께 솔라나의 네이티브 토큰인 솔에 투자할 수 있는 규제된 투자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EC 문서에 따르면 두 신탁은 각각 CME, CF, 또 솔라나 달러 기준 환율과 마켓 벡터 솔라나 벤치마크 환율의 기준으로 이 가격 성과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승인될 경우에는 이 거래소에 상장될 수가 있게 되겠죠. 솔라나 규제와 SEC 심사 배경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SEC의 연기 결정 배경에는 여전히 솔라나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좀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2024년 당시에 SEC 전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솔라나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분류한 바가 있었습니다. 솔라나 기반의 ETF 승인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인지에 대한 여부가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 증권사들에서는 솔라나 ETF 승인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죠. 2023년 이더리움 ETF 승인 사례에서도 의견 수렴 과정에서 60% 이상의 찬성 의견이 있었다는 점이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이번에도 이런 전환점이 될 수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래티지 이야기도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의 큰 손으로 불리기도 했던 기업인데요. 예상 수익성이 좀 과장됐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소송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기반 투자자가요, 이 스트래티지의 경영진을 상태로 연방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 전략과 또 그 수익성에 대해서 허위와 오도성 발언을 했다라는 주장을 좀 받고 있는데요. 소송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지방법원에 금요일에 제기가 됐고요. 원고인 아나스 함자는요, 38페이지 분량의 문서에서 비트코인 중심 투자 전략이 예상 수익성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회사와 경영진이 비트코인에 대해 공정가치 회계기준 적용으로 초래될 손실 규모에 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실었는데요. 이 소송장에 따르면 함자는 스트래티지 공동 창업자와 이사회 의장인 마이클 세일러에 대해서, 또 최고 경영자인 폰리에 대해서, 여기에 더해 최고 재무 책임자인 앤드류 강까지도 함께 피고로 포함을 했습니다. 또 한편 스트래티지는 이 월요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함자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예측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밝혔는데요. 이 스트래티지는 2020년 마이클 세일러의 주도로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하기 시작했죠. 현재 약 57만 6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606억 달러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 보유 자산의 공정 가치를 반영해서 분기별 손익을 보고하고 있고요. 지난 4월 초에는 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자산 평가 손실로 인해서 1분기 흑자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후 1분기 순손실을 42억 달러 넘게도 공시가 되었었고요. 이전 회계 모델에서는 비트코인을 무형 자산으로 분류했었지만 자산 가격 하락 시에만 또 감가상각을 인지하거나 판매 시 가격을 재평가하는 모습이 좀 지적된 바도 있었습니다. 함자의 소송은 스트래티지가 공정가치 회계 기준으로 전환을 하면서 비트코인 보유 자산 위험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고, 또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성과 평가를 너무 과대하게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공정가치 회계 기준은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2023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요. 또 스트래티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해당 기준이 투자자들에게 자사의 재무 상태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더 명확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입장도 나타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사실 지속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스트래티지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수익률과 같은 주요 성과 지표를 강조하면서 투자 전략의 매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은 법무법인 포머렌츠가 주도하고 있지만 피고 측과 원고 모두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